인생 공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우 여러분 우리 신 박사님께서 또 주례하신 영상이 네. 어저께 네. 그러니까 어저께가 6월 4일인가요? 네. 네, 4일. 4일날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인생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면 2015년도 12월에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게시물 매일 올렸으니까 여러 가지 게시물 올렸죠, 그렇죠? 게시물이 1000개가 넘죠. 네. 올린 게. 네. 근데 이런 잘 되는 걸 봤는데 네. 우리 뭐 이제 뭐 100만 도달 뭐 이런 거 그렇죠, 몇 번 그렇죠. 해봤죠. 그러니까 몇백만 도달. 근데 어저께 신 박사님 했던 주례 영상이 완전 상상을 초월할 네. 정도로 바이럴이 돼가지고 제가 어저께 확인이 500만 도달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700만 도달로 넘었어요. 예,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어요. 예, 오늘 주례하신 게. 이게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 400만 뷰가 오늘 넘으니까 추세가 있으니까.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팟빵 녹음하면 팟빵 녹음 언제 한 2년 넘었죠? 그렇죠. 우리 여기 하면 항상 이렇게 커피숍. 커피숍이 있어요, 먹는 데가. 근데 저희는 되게 추리하게 다니고 저희가 뭐 작가나 뭐 그런 걸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얼굴이 많이 팔리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 하시는 분이 전혀 몰라요. 저희가 누군지. 근데 오늘 뜬금포로 신 박사님한테 혹시 주례하셨냐고.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퍼졌구나. 그걸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우리가 막 방송에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운구 장가 갔다 온 다음 날 우리 용의사 장가 아마 우리 갔다 온 날. 방송했을 거예요. 그 내용 잠깐. 그게 이제 그걸 편집본이 체인지 그라운드에 이제 올라갔는데 뭐 그게 대박 웃기. 그게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컸냐면은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어 이게요. 웃긴 게 뭐냐면은 거기 운구랑 친한 형이 이제 내 친한 동생 결혼이니까 반갑잖아요. 거기 결혼식 오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운구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런 거를 그 영상 밑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늘 결혼했구나 하고 그 댓글에도 좋아요를 막 눌러서 그 댓글만 그 좋아요가 70 몇 개. 그러니까 이렇게 축하드린다고. 혹시 지금 안 보신 분 계시면 그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주례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이런 화제의 영상은 다 불법 공유를 해요. 몇몇에서 불법 공유를 했거든요. 어떤 분이 불법 공유를 했는데 불법 공유가 뭐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공유 기능을 안 쓰고 그렇지. 자기네가 퍼가는 거예요. 다운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불법 공유하신 분도 뷰가 100만 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다른 분도 70만 뷰가 나오고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인생 공부가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들이 열심히 하면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려고 연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금전적이든 뭐 명예가 됐던 어떤 대박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대박을 진짜 경험해 봤잖아요.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반응. 와, 진짜 이런 게 오는구나. 근데 저랑 이제 고 작가님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이건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거거든요. 준비를 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례를 찍지 않았겠지.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웅구 대표 결혼식은 사실 동영상이 없고 그거는 결혼식 촬영하려고 동영상 가져간 게 아니고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주례만 따로 찍으려고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웅구는 결혼식 전체 동영상이 없어요. 사진만 있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목소리가 잘 따진 이유가 저희가 여기 영상이 잘 안 보이지만 저희가 마이크를 따로 땄어요. 목소리를 이게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영상이 대박이 나서 뭐 아는 사람들이 별의별 댓글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대박 이분 우리 주말마다 우리 집 돈가스집 오시는 분인데 근데 저 주말마다 돈가스집에 간 적이 없거든요. 어떤 분은 야 얘 기억나냐? 우리 대학교 때 얘 우리 후배야. 얘
얘 우리 무슨 우리과 20조 개야. 전 19조거든요. 막 다 저를 아는 사람으로 하더라고요, 다. 그다음에 오늘 서울신문에서도 네.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귀신 인생 같죠, 뭐. 선대 네. 개념 줄에서 네. 해가지고 예. 뭐 그래갖고 지금 뭐 결혼식 줄에 좀 서달라고 섭외 요청이 세도해갖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뭘 하려 그러냐면은 우리 웅구랑 얘기하고 이제 고 작가님도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가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 빅스를 만들면은 제가 이제 뭘 하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가난한 분들, 힘들어서 결혼식 못한 분들 모아놓고 제가 이게 결혼식을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줄에도 서주고 그냥 좀 취약계층 결혼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좋네요. 네. 그럼 이제 국민주례 사니까 저는 국민주례. 그래서 오늘 갑시다 국민주례. 네, 네. 국민주례와 함께하는 오늘 특강인데요. 음. 오늘 급하게 기획됐어요. 13분 전에 기획됐어요. 오늘 특강은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 특강입니다. 분위기 탔어. 네, 왜냐면은 옛날 강남 그 합정 교보문고에서 해드렸지만 예. 조금 이제 다른 것도 말씀드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는 국민 주례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후광 효과는 할로 이펙트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할로 이펙트가 무섭기 여러분 때문에 이 표정을 봤어야 네. 되는데 이 자신감에 있는 표정. 그럼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뷰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여러분이 막 알고 있는 유명 페이지들 있어요. 거기서도 막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막 동기부여 동영상도 만들고 막 뒤지게 만들어봤자 99만 뷰예요. 그렇죠. 예. 100만 뷰를 잘 못 보고 여러분이 이제 제일 이제 이런 동영상으로 페이스북에서 잘 나가는 데가 72초 TV라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기업이에요. 대기업. 거기는 뭐 스태프만 몇백 명이 있고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전문 배우를 쓰는 데예요. 거기는요. 그다음에 그 광고 만드는데 이제 몇 억씩 줘야 되고 거기다가 거기서 최고 기록이 480만이에요. 다음 기록은 300만 미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희는 이제 500만도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페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바이럴이 많이 된 동영상이라서 예. 여러분은 그런 분한테 특강을 듣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국민주례와 함께하는 말잘하기 특강 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제목 따면 재밌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게 떴을까? 저는 읽지를 않았어요. 저는 스크립트 대본 없이 했어요. 대본 없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은? 뭐 딸딸딸 외워서 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이 결혼식 주례사를 하기 전에 용구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모님보다도 이 배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유일한 측근이었어요, 용구에. 그래서 옛날 우리 데일 카네기 그 특강에서 했었잖아요. 관찰을 해야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얘네한테 진짜 필요한 말이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 고민을 오래 하니까 막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막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니까 막 뭐 3개를 얘기할까? 1개를 얘기할까? 뭐 요걸 얘기할까? 저걸 얘기할까? 계속 하다가 보니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준비해간 거랑 제가 실제로 말한 거랑 한 70%밖에 안 똑같아요. 상황 솔직히 그 다음에 주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저는요. 아무튼 진짜 이 말을 잘하는 거는 말을 잘하려면은 입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은 그냥 뇌가 명령한 거를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것뿐이지 입이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 말 자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대부분 말을 못하는 이유가 생각과 고민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그게 있어요.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결혼식 사연 8번인가 9번 봤거든요. 그게 오히려 주례보다 전 더 어려워요.
그거는 왜냐면 형식을 읊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만약에 대본 없이 하라 그러면 못 해요. 왜냐면 뭐 제가 뭐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거기다 진심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거는 보고 외워야 돼요. 그런데 주례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례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 피드백을 보니까 야, 그 막 좋다는 건데 이제 안 좋은 피드백을 좀 보려고 찾아봤는데 안 좋은 피드백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는. 야, 근데 6분도 이렇게 긴데 너 결혼식 주례 때 30분 한 거 싫어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얘기만 계속 와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그 고 작가님이랑 이거 결혼식 전에 내 옹구랑도 얘기했을 때 결혼식 전에 말했던 게 뭐냐면은 너 이용구 대박에 복 받았어. 너 인생 줄에 들게 될 거야. 왜냐면은 왜 그런 그게 허언이 아니라 왜 자신감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식을 30번을 넘게 다녔는데 머릿속에 남는 주례사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뭐. 그냥 저는 딱 제 결혼식 주례사는 기억 안 남고 제 결혼식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해줬거든요. 그 주례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저희 지도 교수님 교수잖아요. 그다음에 진짜 열정적인 교수거든요. PPT를 준비해 와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말 그렇게 한 대중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막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그다음에 그렇지. 우리 교수님도 그때 제가 32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39살에 주례를 서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그러네. 우리 교수님 또 완전 동안이에요. 저보다 어려 보여요, 심지어. 그래서 무슨 저렇게 젊은 놈이 저렇게 줄에 서 있나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새치라도 많아갖고 새치 드립이라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진짜 젊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도 그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 잘하기 특강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표현 잘하기 특강이 맞네요. 표현 잘하기. 그냥 말뿐만 아니라 표현에는 손동작도 들어가고 눈빛도 들어가고. 저희 지도 교수님 되게 특이하게 PPT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 되게 좀 순수하거든요. 아, 내 하나밖에 없는 진짜 내 1호 제자. 그다음에 진짜 우리 연구실의 최고 에이스 영준이 결혼하는데 뭘 해줘야 될까 하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때 우리 인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인턴 한국인 친구 시켜갖고 근데 제 부사수였어요. 네 사수가 결혼하니까 너가 영상 좀 이렇게 애들 거 다 짜서 합쳐줄 수 있냐. 합쳐주는 건 우리 선배가 해주고 걔가 영상 다 찍어서 그 영어로 이제 다 인터뷰를 다 했어요. 이제 연구실 멤버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부지도 교수님에서 뭐 congratulation 뭐 YJ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결혼 뭐 기대해 뭐 이런 걸 다 녹음을 따갖고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동받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현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기교를 떠나서 왜냐면은 그 여러분 또 제가 하나 이 말잘하기 특강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서 보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한 번도 안 틀리고 말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 여러분 자막이랑 보면은 제가 틀린 말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했었어야 돼요. 이거는 신랑 신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건 신랑 신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잘못된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것만 걱정하는 거야. 막 진짜 씨발 내가 잘못된 말 했으니까 내 인생 망했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네. 의사 전달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알아듣어서 듣는다니까요. 말은 그렇죠. 글은 안 예, 그렇지만 글은 안 그런데 말은 그렇죠. 알아들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가끔 팟캐스트요 글로 써보면요 가끔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방구 끼는 거예요. 뭐 진짜로 왜냐면 앞뒤가 안 맞을 때 있는데 예. 이게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럼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리 뇌가 생각보다 진짜 대단해요. 예. 알아서 해석해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아까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왜냐면은 이게 13분 전에 급조된 특강이어갖고 왜냐면은 원래 다른 건 준비했는데 네. 오셔가 어찌 지금 우리가 이 분위기 속에서 네.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된다 이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 뭐냐면 주제에 대해서 깊은 충분히 생각, 예.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 그게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것은 되게 즉흥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내용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유명한 킴 목사 마틴 루터 꿈이 예. 꿈 얘기 있잖아요. 그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요. 거기 어떤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갑자기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몇 년 전에 나오는데 이걸 연구한 걸 보면은
그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킴 목사는 그 전에 300번에 넘는 연설을 통해서 네. 꿈에 대해서 이미 정립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을 때 그게 차차차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줄줄 나오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국 사회에 갖고 있던 그 민중의 어떤 꿈, 그 나라의 꿈, 그 모든 사람의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순간 이게 차차차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신 박사 얼굴 이거 뭐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네. 확실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말 넘사벽 차이예요. 어버버가 되죠. 어버버가 확실히 되죠. 이건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한 강의는 강의마다 달라요. 미묘하게. 그럼요. 저도 왜냐면 아우 되게 멋진 그렇죠. 포인트신 것 같아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춤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춤이 되는 건데 내가 완벽하게 소화 안 된 거는 준비한 대로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 완벽한 생각, 완벽한 사색이 있었을 때 내용 자체가 말이 부드럽게 나오고 변수가 있었을 때 변수에 대응할 수가 있고 정말로 그의 타이밍 맞춰서 가장 적합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그런 왜냐면 제가 특강인데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네요. 제가 느낀 바가 많이 네. 있었으니까 말씀하신 게 많은 게 뭐 우리 그 말 잘하시는 뭐 설민석이나 네. 달변 이렇게 보시면 달변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이거는 컨텐츠 내용 그 자체 힘으로 낸 거거든요. 그럼요. 막 청산교수 그게 아니라 신 박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짧은 시간에 이 주례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수많은 얘기 중 저는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 짧은 시간에 이 주례 시간에 그 토픽 두 개가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2 플러스 알파인데 그거를 뽑아냈다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머릿속에 있던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최적화된 것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구성하는 그 능력이 대단했거든요. 어저께 보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구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그 두 개 플러스 저 알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웬만하면 전 강연 때도 그렇게 여러분 고민을 안 잘 해요. 한번 강의 보시면 우리 팟빵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주례에 맞춰서 또 우리 그 이웅우 이사가 그 신부님한테 또 하객들한테 그 딱 두 개 꿈의 조력자 그리고 비교 플러스 알파 우리 아빠들이 야긴 마음가짐까지 근데 이걸 공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결혼 생활 네. 그거네. 말하면 나왔네. 보니까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되면 부부 생활 끝나. 그럼요. 되게 해피한 부부 생활이야 진짜. 행복한 생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지향점이에요. 자세이자 태도라고 해야 되나?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고 작가님이 말한 게 이 표현을 잘한다는 거는 여러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감 포인트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감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왜냐면은 저도 고 작가님도 우리 다 애기 아빠고 결혼에 선배가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가 의사여서 막 수입이 막 몇 억대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나도 수입이 막 3억 4억이었으면 손이 없겠다. 그런 분이 99%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 부부가 행복할까요? 걔네 부부 제가 아는 부부 중에 제일 안 행복해요. 왜냐면 애기 때문에.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둘 다 맞벌이니까 서로 엄청 미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게 진짜 실화인데 제 친구가 의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제일 친한 치과 의사 친구한테 걔네 엄마가 치과를 치료받을 그 부분의 의사의 엄마가 치과 치료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놈의 새끼들은 이기적이어서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엄마가 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고 작가님 부모 공부 이제 쓰신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댓글에서 몇몇 분들 진짜 제가 안타까운 분들 보는 게 참 이게 그분들 완벽한 공부법 진짜 한 1000번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게 왜냐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맞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뭐 일하면은 여자가 당연히 더 많이 봐야지 그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가부장적 사고가 완전 머리 완전 뭐 이렇게 조각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뭘 모르냐면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와이프가 그 집에서 있거든요. 주부예요. 근데 나는 이제 보통 직장을 다니고 예. 주부가 있으면 착각하는 게 주부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착각이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주부는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나 양육 같은 경우는 애가 새벽에 기본적으로 깨기 때문에 아. 어렸을 때는 깨고 나중에도 저희 어저께 이제 3살인데 불구하고 일찍 2-3번 새벽에 깨서 울어요. 왜 우는지 몰라. 아기마다 그냥 있거든요. 저 첫째 같은 경우는 낮잠만 자면 깨면 울어요. 30분 동안.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려. 난 듣기만 해도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부는 24시간 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을 때는 양육은 같이 하는 게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거예요. 일할 때 주부는 또 일을 하는 거고 아니 같이 있을 때는 일을 또 양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그런 분들 사고 방식이 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잖아요. 뭘 거기다 대고 네 거 내 거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나간 것 같고 하루만 어린 애기들 봐보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감정 노동인지를 감정 노동 플러스 육체 노동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와이프가 10달이나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거 얼마나 아니 진짜 시쳇말로 똥만 큰 거 싸도 똥구멍 찢어진다고 그거 왜 그렇죠. 항문외과 찾아가야 되는데 네. 아기를 낳으려면 저는 그거 못 낳거든요. 무서워서요. 남잔데도 무섭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여자가 나게 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거 네. 애를 낳는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전 생각만 해도 무섭거든요. 그렇죠. 예. 10달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게. 그러니까 10달 한번 그 가방만 메고 다녀봐. 그거 저 체험해봤거든요. 뒤지게 무거워요. 맞아요. 허리가 네. 나가요. 허리가. 네. 그다음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다음에 그 수많은 리스크들. 그 10달 동안 애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고통. 그렇지. 그런 거 하나도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간단해요. 애를 안 낳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결혼도 하면 안 되고요. 솔직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까지면 애를 낳으면 안 돼요. 진짜 그 애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죠. 왜냐면 넘사벽 힘든 게 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진짜 택도 없지 진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돈으로 따지면 내가 50만 원 더 벌어오면은 뭐 그럼 여자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맞벌이인데 뭐 막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값어치가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랑 똑같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생명이 고귀하면 다 똑같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모를 쓰면은 5만 원이면 될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보모를 쓰면 200만 원이 들고 300만 원이 들고. 그러면 뭐 생명의 경중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요. 얘가 아프리카가 5만 원짜리 애가 아니라 걔는 그런 상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 부부끼리 거고. 기어도는 항상 50대 50이다라 생각하면서 서로 최선을 다할 때 50대 50이다 아니, 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다가 가정 주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삼성 다닐 때 보너스 뭐 합치면 연봉 1억이 넘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내가 5천만 원 버는 거고 너가 5천만 원 버는 거라고. 그게 맞죠. 네. 나는 너가 이렇게 아기를 잘 키워주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아기를 잘 키워주기 때문에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나는 회사 일 못 한다고. 아 진짜 애 하루만 봐도 우리 와이프 고생 엄청. 아 저는 그래 엄청 와이프한테 했어요. 내가 아직 그렇게는 벌진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만약에 100억을 벌게 된다. 1000억을 벌게 된다. 그러면 너가 500억 번 거고 내가 500억 번 거고. 그렇죠. 네.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사고가 돼야지. 뭐 50만 원 얘기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다 대고요. 진짜 정신 나간 거죠 그게. 그렇죠. 진짜 예. 너무 진짜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으면 빨리 생각 고치세요. 진짜 정신 나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근데 댓글 보면 그게 나와요. 예, 그런 너무 분들이 계셔요, 진짜. 그다음에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자가 남자 여자 있으면 여자라는 종족이 취약계층이에요. 왜냐면은 경력 달정도 너무 쉽고 연봉만 따져봐도 잽이 안 돼요 진짜요. 그렇죠. 예, 남자한테 예. 너무 낮아요. 맞아요. 힘들잖아요 진짜 그게.
뭐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남자지만 여자의 마음을 완전 진짜 공감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쓰나미 일으켰잖아요. 근데 저 진짜. 이거는 가끔 뭐 페미니즘 전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그냥 합리적인 생각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고 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큰 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기준은 뭐예요? 수출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머진 모르겠어요. 안에서 뭐 공동체를 만들지 뭐든지 지지고 볶아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간단한 논리예요. 수출 안 하면 무조건 국민 퀄리티가 후져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그렇게 쉽게 저는 그래서 분리해서 사가지고 수출 대기업은 봐줘야 된다요. 근데 내수 대기업은 두드려 패도 된다요. 저는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하거든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수출이니까요. 대기업을 밀어주자 아니라니까요.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기업을 왜 밀어주냐고. 그럼 제가 이제 미친놈아 수출 대기업을 밀어주고 국내 대기업, 내수 대기업은 뽀개도 된다고 세금도 많이 때려도 되고 어차피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는데 그럼 진짜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예요. 뭐 고령화 스피드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뭐 지금 1위예요. 1위. 싱가포르랑 1, 2를 앞두는데 싱가포르는 뭐랄까 섬나라여 갖고 아주 뭐랄까 독특한 구조의 나라고 일반적인 평범한 나라 뭐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생산하고 그러니까 뭐 한 인구가 3, 4천만 넘는 평범한 일반적인 컨트롤이 가능하죠. 컨트롤한 나라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지금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 예. 문제고 고령화 같은 경우는 고령화 속도도 문제지만 노인 빈곤율이 넘사벽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신경 많이 써야죠. 그러니까 아니 네. 그런 게 하려면 문화가 돼야 돼요. 엄마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문화. 왜냐면 엄마가 안 낳겠다 하면은 여러분 남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 늙으면은 세금 누가 내줄 건데요? 지금 우리가 세금 내서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고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부양할 건데요? 뭐 나랑 상관없어? 욜로? 뭐 그러니까 뭐 내 인생 한 번이니까 뭐 그런 건 고민 안 해? 웃기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정신 나간 소리죠 이제 그런 게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이게 국가의 기간이 진짜 근간이다. 이 약이라는 게, 이 육아라는 게 그 국가의 근간은 모든 뿌리는 육아에서 오는 거다. 이걸 이런 게 선진국 마인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선진국 가고 싶잖아요. 맨날 뭐 대한민국 더러워서 헬조선 타파해야 된다면서 마인드가 우리는 먹고 사는 건 GDP 지금 13위, 12위로 절대 어디 나라에 꿀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 대중교통 잘 돼 있고 서비스 좋고 병원 비싸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돌아다닐 우리가 수 있고.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게. 저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 불쌍한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진짜 제가 볼 때. 여러분 당장 명절만 돼봐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남자들은 TV 보고 여자들은 다 막 전부치고 일하잖아요. 나 같으면 들어서 그 부침개 뒤집어 부침개나 쳐먹으라고 부침개 다. 근데 엄마들이 아직도 이제 그 모멘텀이 되게 오래 있으셨으니까 제가 가서 막 부침개나 먹고 저리 꺼져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저희 어머니 깨어 있어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러는데 못하니까 이 새끼도 저리 꺼져 그러거든요. 일을 2배로 만든다고 저리 꺼서서 딴 거나 해. 이제 그때 제가 애기 보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바둑보 그딴 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 얘기할 때. 진짜 여러분이 어떤 명대화, 명연설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얘기를 하지 말고 저 사람 마음 속에는 내가 뭘 어떤 종을 울려주고 할 수 있을까? 띵 하고 내가 어떤 종을 쳐줄 수가 있을까? 저 사람 머릿속에서 은은한 진짜 띵 하고 종을 뭘 쳐줄 수 있을까? 그 공감 포인트만 찾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다 통해요. 그러려면은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아무 무수웅전에서 공감을 할 수 없어요. 그럼요. 저는 고 작가님 이런 거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사람과 어떤 교감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공부를 하면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게다가 대부분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처지가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취준생이면 취준생 통계를 알고 있어야 그럼요.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저출산이면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 자녀 교육비에 대한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직이 힘드니까 결혼 늦게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계속 아이를 갖기 힘든 여러 가지 그 복합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고 있었을 때 거기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작가 일을 하면서 마케팅도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겨우 먹고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고 작가님한테부터 옛날부터 말한 게 있어요. 제가 82년생 김지영을 다 읽어봤거든요. 대단한 책이라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뜰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은 제가 또 82년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읽게 된 거예요. 나는 82년생 신영준인데 김지영을 어떻게 살았나. 대체 불쌍해요. 그거 읽으면은 진짜 남자가 읽어도 대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진짜. 진짜 나랑 동갑인 여자들 이렇게 그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에피소드 중에 뭐가 있냐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게 그래서 김지영 씨가 성추행을 당할 뻔해요. 근데 엄마가 뭐라면 너 왜 조심하지 않았냐 그래요. 왜 밤늦게 싸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꾸지람을 들어요. 거기다 대고 정신 나간 거거든요. 나라요. 와 진짜 남자가 그러면은 뭐 남자는 일단 성추행도 안 당하고 그렇잖아요. 거의 확률적으로. 거의 확률적으로. 근데 와 이거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또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요즘에 고 작가님 계속 봤는데 이제 막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한테 선물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선물 받고 노회찬 의원한테 선물 받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영화 나오고. 그래서 저도 고 작가님이랑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나름 듣보잡이지만 그래도 그 듣보잡 중에서는 듯이 제일 큰 보잡으로서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성들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높여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맨날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걸 얘기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거 결혼식 때 얘기해야겠다고 제가 고 작가님한테 이거를 얘기할 거라고 말을 하고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웅구를 통해서 제가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거는 기획된 첨언이었어요. 기획된 첨언. 준비를 했던 거죠. 준비를 미리. 했던 거죠. 예. 준비. 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까 전 여자 친구도 아예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이 여자가 없어요. 뭐 들을 타이밍도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나니까 독서를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마케터를 저는 특히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되게 민감한데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거는 뭐 외부 광고를 많이 하지도 않는데 생각보다 이 책이 꾸준하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있구나. 이게 공감 포인트구나. 저는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말한 거죠. 그냥 막 여러분이 말하는 막 창이라는 거, 막 대박이라는 게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공부 뒤지게 하시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있어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진짜 평소에 이런 자기 생각을 말로나 글로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방사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평소에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발표의 자리나 대화의 자리에 있었을 때 말을 연습하는 것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평소에 발표도 거의 안 해봤고 강의도 안 해봤고 혹은 토론도 많이 안 해봤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있어도 표현이 할 수가 없어요.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려면 평소에도 만약에 이렇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그럼요. 독서 토론회라도 꼭 함께 하셔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평소에 하셔야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에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쉽진 않아요. 그것도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태생적으로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당연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노력으로 커버가 돼요. 저는 제 스스로 보더라도 저는 제가 아마 이분 중에 우리 청취자들분 중에 극소수는 제가 옛날 때부터 하셨던 걸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버벅거리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많이 늘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말을 많이 해서 그럼요. 하다 보니까 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고작가님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맨날 강연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 독서법 같은 경우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영준아
툭 치면 나온다. 딱 그 진짜 왜냐면은 워낙 많이 하니까 진짜 이게 완전 체화된 거예요. 체화. 그렇죠. 옛날에는 막 열심히 외우고 막 준비하고 또 보고 강의 자료 고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체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 그 이제 1년 정도 예. 전에부터는 그 전까지는 꼭 연습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새로운 주제 아니고서는 생각만 하고 가요. 거기에 대상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강의가 좀 달라지죠. 그게 이제 평소에 훈련이 많이 되고 그럼요.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강의도 가능한 거죠. 재밌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훨씬 더 유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응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를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 박사님께서 그 왕공 칼럼에 그랬잖아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글이 돼야 된다. 그럼요. 글을 많이 써봐야 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뭐 발표를 글로 만들어라 그런 거보다 글을 썼다는 것은 논리 체계를 그럼요. 사고가 정리가 된 거죠. 세울 수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논리가 혹은 그 이야기의 흐름이 매우 매끄럽거나 혹은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또 반전을 느끼게 해주거나 등등등 그런 흐름을 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흐름은 평소에 글을 쓰면 연습이 늘 되는 거예요. 컨텐츠를 제작할 때에 어떤 구조를 짜는 거를 글을 쓰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가 체화되거나 아니면 발표나 그런 걸 강의를 하게 될 때 훨씬 더 잘 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평소에 안 돼 있으면 그냥 중구난방이지 뭐. 들으면은 이 사람 뭘 앞뒤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다가 이상한 얘기하고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예. 돌아버리는 네. 거지.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따봉이 욕구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따봉충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막 인기 많은 글들을 보면서 되게 까요.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글들. 예를 들어 뭐 제 영상도 보고 욕할 거예요. 쓰레기 같은 영상이 뭐 이렇게 많이 퍼지냐. 근데 진짜 그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게 고 작가님 이 방송 꼭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글이나 아는 게 많은 거지 자기네들이 표현을 맛깔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자기네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어려운 걸 많이 할 건데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쉽게 풀어내는 게 그게 똑똑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려운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월한데 왜 너는 날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세상 자꾸 염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면 맨날 너무 보면 이렇게 치근하죠. 아우 진짜 의외로 꽤 많아요. 예, 의외로 많아요. 저 머리 갖고 왜 이렇게 저렇게 저랑 신 박사님은 뭘 하냐면 페이스북 관찰을 되게 많이 해요. 모니터링을 맨날 하죠. 그냥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네. 되게 많아요. 이 사람 뭐 배경이나 평소에 얘기했던 분인데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막 등등등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또 그걸 놓고 우리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 우리도 이제 반성하고 예, 그렇죠. 그렇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이거는 테크닉적인 건데 첨가해서 네 번째 예. 첨가했으니까 네 번째로 가면은 이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배우들을 보고 많이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말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 말투가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도 제가 막 연습했던 그 몇몇 배우들의 톤들이 들어가 있어요. 톤들이 그 장면이랑.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영화인지도 이제 정확히 모르고 그 예를 들면은 요번에는 제가 보면은 여러분은 몰라요. 저만 알아요. 왜냐면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아니까. 이렇게 자꾸 저도 한 10번 봤거든요, 제 거. 그러니까 이게 설경구 톤이랑 그 임시한 톤이 좀 들어갔구나 요번에. 제가 최근에 임시한 걸 좀 몇 개 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임시한이 크게 될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걔가 대단한 걔가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여요. 저는요 진짜 저도 맨 처음에 되게 색안경을 끼고 봤거든요. 임시한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 아이돌 자식이 나와갖고 아주 꼴값 치고 있는 그 생각으로 봤는데 그 미생 보고 나서
새끼 잘하는데 딱 진짜 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저는요. 실력은 모든 편견을 부실 수도 있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면 아이돌이 뭘 알겠어 솔직히요. 솔직히 난 아이돌이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난 아예 몰랐어.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멘트 하는 거 보면 되게 애가 개념도 꽉 차 있고 훌륭한 친구더라고요 보니까요. 전 아이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막 연기도 안 되는 애들이 막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인정 받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왜냐면은 제가 그 사기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라인이라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솔직히 영화는 그 마스터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래도 임시완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근데 얘는 아직 이병헌 옛날 모습 보는 것 같다.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유 이병헌한테 비교 안 돼. 이병헌은 모든 비호감을 연기력으로 다 깨부신 사람이니까 지금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원탑이라 생각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병헌 영화를 보면 느낀 게 어떤 명배우도 되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의 그림자가 다작이 되면서 이게 좀 중첩이 되면서 느껴져요. 이거는 역할은 다르지만 뭐 최민식 하는 거구나, 송강호 하는 거구나. 근데 이병헌은 그게 없어요. 그냥 진짜로 그 배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극 중에 그 인물을. 근데 원래 이병헌한테 제가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사람은 그러니까 실력과 재능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떤 그런 감정까지도 불시시켜 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야구 선수도 되게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잘하면 또 무마가 되고. 그럼요. 그게 대중의 속성이거든요. 저도 그 대중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내 말투가 아닌데 우리 완공책에도 썼잖아요. 여러분 창의라는 게 새롭다는 게 조합이에요. 조합. 이것과 저것의 조합. 그러니까 제가 이 배우도 따라해보고 저 배우도 따라해보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게 설경구가 어디서 한 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되게 잘 됐어요. 그 느낌이 있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은 공공의 적 2탄인가? 설경구가 검사로 나왔을 때 그 검사장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장면이 있어요. 쪽팔려서 못 하겠다고 검사질. 그때 제가 볼 때 톤이랑 비슷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신 박사님, 우리 책 기획 한번 하십시다. 명장면 뽑아가지고 책 한번 만듭시다. 그건 나중에. 왜냐면 내가 그 생각을 했냐면 그건 분명히 나 좀 소리 끼쳤는데. 소름 엄청 끼쳤나 봐. 아니 왜냐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좋아요. 그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화에 어떤 장면을 해야 됩니까? 왜냐면 그 장면이라는 것이 많이 해봐서 아실 거잖아요. 이건 정말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장면이고 뭔가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용어나 톤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요. 그런데 만약 이런 조언을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태반일 거예요. 스피치 책 나중에 하나 씁시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써야 될 책이 지금 줄줄이 서 있어서 나중에 팟캐스트라도 그 장면 몇 개라도 소개해 주셔서 제가 한번 따라하는 거 이거 몇 군데 이 정도는 이 장면은 꼭 연습해 보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진짜 따라한 거. 저는 진짜 많이 따라했어요. 그 유승범이 주절주절하는 거 진짜. 저는 아직도 유승범 주절주절하는 거에 진짜 명장면은 이게 옛날 영화예요. 유승범이 무슨 이렇게 장풍 쏘고 그런 영화거든요. 아라한 장풍 대작전.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그거에서 걔가 거기서 진짜 이런 거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또라이예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랄까 침 맞은 다음에 그 여자애가 좋아하고 다시 돌아간 그러니까 장풍 배우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기웃기웃거리다가 그 여자애가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깜짝 놀래갖고 당황스럽게 요구르트를 까먹나 우유를 까먹나 그러면서 거기서 주절주절 여기 뭐 잘 계시느냐 이렇게 모르 하여튼 계속 주절주절 거려. 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해서 저도 막 따라했었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뭔가를 잘하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랑 또 똑같은 얘기인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말씀하신 것도 네.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할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요. 사생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말을 할 때 공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 글을 쓰면서 구조를 세우고 또 독서 토론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언제든 나가서 연습 같은 실전 이렇게, 같은 실전 연습. 같은 연습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명대사, 명장면, 따라- 명연설을 벤치마킹.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하면서 그의 톤과 영어 공부하듯이 그럼요. 톤과 발음과 모든 그런 것들을 몸 제스처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체화시키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 장면은 어렴풋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쑥쑥쑥쑥 나올 수가 있고 당연히 그 명장면이나 그 영화배 했던 것들은 되게 적합하고 되게 임팩트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그 순간에 나오면 되게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도 국민 주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영준 박사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국민 사회를 할 수 있고, 예? 네. 회식에서 국민 회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 그럼 국민주례 막 퍼져나가는 거 아니야? 명 국민주례가 아주 그냥 쏟아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언론사에서 지금 자꾸 그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야. 국민 주례로 지금 화제의 주례로 네. 아무튼 이게 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또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하면은 네. 그 이런 게 퍼질라 그럴 때는 시드 이렇게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시드 멤버가 중요한데 그게 우리 또 여러분이니까 우리 그렇죠, 구독자분들 우리 패친 팔로우 여러분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셔서 퍼진 거죠. 여러분 없이 우리가 뭐 쥐뿔도 없죠.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함께 국민 주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멘트 알려드릴게요. 진짜 너무 뿌듯했던 게 어떤 분이 뭐라고 댓글에 써주셨냐면은 나는 비혼주의자였는데 이 영상 보고 기혼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좀 헬조선에 우리가 H를 빨리 소문자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표현 잘하기 특강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